안녕하세요. 자전거여행TV의 플랜링스입니다. 오늘은 드론 영상과 해군 조종사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며칠째 태양이 장렬하면서 젖었던 대지를 말리고 있습니다. 회산 백년지를 다녀왔습니다. 일전에 목포에 근무할 때 알게 되어 자주 가는 곳입니다. 하얀 연꽃이 있어서 백년지입니다. 매년 연꽃 축제를 하는 곳이죠. 연꽃이 피어있는 시기가 더울 때라서 여기를 생각하면 언제나 자결하는 태양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내가 연꽃 향기를 좋아해서 저도 그 향기가 익숙합니다. 바람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덥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니 영산강 종주 자전거길을 타고 내려오다가 잠시 우회하여 들렸다 갈 수 있도록 자전거길 안내도가 제법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수지위에 드론을 날리려니 추락하면 바로 수장이라 하루 전부터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바다에서 비행할 때는 겁이 난다거나 추락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장난감 드론을 띄우다 보니 기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인지 아니면 트라우마인지는 모르지만 드론을 날릴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드론 비행 시간이 많아지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별탈 없이 촬영을 마쳤습니다. 조종사 생활을 오래 하면 여러가지 해프닝을 경험합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나가면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까딱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비행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 탔던 훈련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였는데 그때 담임 교관 하시던 분은 현역 조종사 생활을 마치고 예비역으로 비행교수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의 제 나이보다 대여섯 살 적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할아버지같이 보였던지 옆에 같이 앉아서 이 착륙을 할 때 착륙 조작이 미숙해서 활주로 바닥에 바퀴가 닿을 때 조금 쿵 하고 떨어지면 아이쿠 허리야 하고 엄살을 부리시며 이게 랜딩이냐 추락이다 추락 이라고 빈정거리시던 기억이 납니다. 초급 비행 훈련의 대부분이 이륙해서 활주로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착륙하는 장주 비행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비행장을 이륙해서 착륙하는 과정에 상승, 증속, 선회, 감속 등 대부분의 중요한 비행술이 들어있으니 장수 비행만 잘하면 어느 정도 숙달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정교육 중에 솔로 비행이라고 해서 교관 없이 혼자 타고 이륙해서 비행장을 한 바퀴 돌고 내리는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학생 조종사 혼자서 제대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행이죠. 혼자 이륙해서 착륙하다 실수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만큼 기량이 못 미친다고 평가되는 학생은 여기서 도태를 시킵니다. 솔로 비행을 위한 별도의 체크 비행을 하는데 이 무렵 학생 조종사들이 긴장감이 최고로 고조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관님들도 학생들만큼이나 고민이 컸을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장주 비행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비행장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륙과 착륙을 반복했는지 비행기가 시동만 걸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비행장을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솔로 비행하는 날은 모두의 얼굴이 상기되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교관님과 함께 장주비행을 한 바퀴 마치고 주기장으로 들어오면 교관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이제는 학생 조종사 혼자서 이륙하고 착륙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긴장감 100%. 학생이 잘못해서 실수를 해도 도와줄 교관이 없습니다. 옆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드레날린이 폭발합니다. 그동안 교관님과 함께 수도 없이 이 착륙을 했고 교관 도움 없이도 몇 번이나 뜨고 내릴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이제는 너뿐이야. 네가 잘못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책임이야. 잘해봐.
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순간 멍해진 정신을 가다듬고 관제탑과 교신을 하며 활주로로 나아가 이륙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뭐 했는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수없이 했던 그대로 비행기를 조종해서 비행장을 한 바퀴 돌아서 활주로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학생 조종사가 실수라도 할까 활주로 옆 런웨이 컨트롤러가 분주합니다. 솔로 비행 중인 비행기의 경로를 노심초사 관찰하는 비행대장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옵니다. 정상적으로 잘 내려오면 별말이 없이 좋다고 하지만 내려오는 각도가 높거나 낮으면 기술을 낮추어라, 들어라, 엔진 속도를 높여라, 낮춰라 코치를 합니다. 학생 조종사가 당하면 안 되니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런 코치를 받으면 나중에 담임교관한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면 누구보다도 교관님이 안도의 한숨을 쓰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종사가 되기 위한 커다란 관문을 통과하고 추억의 순간이 되어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공군에서 비행교육을 마치고 해군으로 복귀하여 헬기 조종사로 전환했습니다. 훈련용 헬기로 전환교육을 먼저 받고 난 후에 해상작전 헬기인 RS-3 헬리콥터로 기종 전환을 할 때였습니다. 헬리콥터는 기종이 변경되어도 조종하는 요령 자체는 유사해서 빠르게 적응이 됩니다. 기종 전환을 하는 네 번째 비행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보통 훈련 비행에는 교관 1명에 훈련을 받는 학생 2명이 함께 비행을 하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교관 조종사와 유지 비행 훈련을 하는 선배님 한 분과 내가 함께 비행을 하는 편성이었습니다. 유지 비행은 비행대대가 아닌 다른 부대에 근무하는 조종사가 분기에 한 번씩 훈련 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셋이서 비행기 시동을 걸고 비행장을 이륙했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유지 비행하러 오신 선배님이 비행 훈련을 하고 그 다음 1시간 동안은 제가 훈련 비행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비행장으로 돌아와서 정조종사석에 앉아있던 선배님과 내가 자리를 교대하고 그 후 1시간 동안 내가 비행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조종석 자리를 바꿔 앉는 것을 크루 교대라고 합니다. 거반 1시간이 되어 크루 교대를 위해 비행장으로 돌아오는 동안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교관 조종사가 나를 보면서 몇 번째 비행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4번째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정조종석에서 조종관을 잡고 비행하고 있던 선배님이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럼 솔로 해도 되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있은 후 교관님을 쳐다보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세 사람과는 아무 말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헬기는 비행장으로 진입했고 늘상 크루 교대하던 주기장 입구에 착륙을 했습니다. RS-3는 조종석 전방에 좌석이 3개가 있습니다. 우측 좌석이 정조종사석, 좌측 좌석은 여분의 좌석이고 가운데 좌석이 교관조종사 좌석입니다. 좌측 좌석에 앉아있는 내가 제일 먼저 내려서 정조종석에서 내려오는 선배님을 뒤로 하고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헬멧에 무전기 잭을 꽂았더니 교관님이 준비됐나 하는 겁니다. 네 라고 대답했더니 교관님이 주섬주섬 안전벨트를 풀고 좌측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기 바깥에서 좌측석 도어를 닫고 도어를 2번 톡톡 치더니 우측에 있는 런웨이 컨트롤러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교관이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솔로 비행을 하라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건가? 해군 비행대에선 이렇게 솔로를 하나? 어쩌나? 못할 건 없지 뭐. 아까 선배님이 솔로 해도 되겠네 라고 했을 때부터 그 순간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처음 기종전환을 시작해서 겨우 3시간 비행한 나보고 솔로 비행을 하라니. 나 원참. 알았다, 하라면 못할까 보냐. 그리고는 관제탑에 교신을 했습니다. 제로2 택시 투 런웨이 포 테이크업. 제가 무전을 보내니 관제사가 활주로로 나가도 좋다고 클리어런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움직여서 활주로로 나가면서 이륙 허가 요청을 하고 이륙 인가를 받고 이륙을 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자리에 내렸습니다. 사실은 조금 앞에 내려서 아까 있던 장소로 들어오기 쉽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멀리 가서 헬기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장소가 조금 전 이륙했던 장소였으니 이륙한 장소에 제대로 내린 셈입니다. 오른쪽 창밖을 보니까 교관님이 헬멧을 쓰고 털레털레 걸어오시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교관님이 좌석에 앉고 나서 통신기 잭 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 혼자 나가서 장주비행을 하면 어떡하냐? 오마이갓. 요즘 말로 멘붕입니다. 교관님과 선배님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저 혼자 착각을 해서 발생한 일이랍니다. 이게 뭔 말이래? 나는 분명히 혼자 한 바퀴 돌고 오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고요. 그럼 비행기 문 다 닫고 2번 톡톡 치고 잔디밭 쪽으로 가신 이유는 뭐냐고요. 교관님이 소변이 급해서 주기장 뒤편으로 가서 카타르시스를 해소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주기장에 인접해 있던 비행대대 건물에서는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대대장님이 놀래서 슬리퍼만 신고 2층에서 뛰어내려왔다가 헬기가 잘 내리는 것 보고 다시 올라갔답니다. 더 이상 훈련 비행을 못하고 주기장으로 들어와서 시동 끄고 종료했습니다. 사건은 벌어졌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책임은 학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교관님이 자기 잘못이라고 선언해서 제게는 별다른 문책 없이 끝났습니다. 교관님이 그 당시 비행대대 서열 2번째여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교관님도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조종사가 얼떨결에한 솔로 비행이 무사히 잘 되었다고 내심 흐뭇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36년이나 지난 호랑이 담배 필 적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습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교관님한테 걸려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겠죠? 오늘 영상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